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샵 include IOStream을 포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C언에서 뭐와 동일하냐면 stdio 헤더와 동일해요. 단지 C++은 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ing namespace std다 이렇게 나와 있죠. namespace를 쓰겠다는 거죠. namespace. 자, 그래서 namespace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이해하고 오겠습니다. 자, namespace. 자, namespace my1에서 서브 함수를 이렇게 줬고요. 서브 함수를 이렇게 줘. 다른 게 뭐죠? 여기는 덧셈이고 여기는 뺄셈이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변수명이나 함수명이 간단한 프로그램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이름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함수명이나 메소드명을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부여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이렇게 서브로 주진 않아요. add, 이거는 서브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변수명, name이라는 변수명을 name으로 주지 a로 주진 않잖아. 그렇죠? 학번이라 그러면 학하거나 학번위를 주지 k로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줘서 그 함수명을 보고서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봐도 이것이 어떤 형태의 변수나 함수를 쓰고 있구나를 짐작하게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커다 보면 그런 함수명이나 변수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namespace를 사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서브와 서브인데 서로 다른 내용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써야 돼요. my1에 존재하는 서브 내용을 준 거예요. 2,3을 얘는 덧셈이 출력이 됩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왜? my1이라는 걸 썼잖아. my1 namespace에 존재하는 서브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C카운트에다가 콘솔에다가 출력, 화면에다가 그 값을 찍어내기 2에다가 얘는 5를 출력해요. 5. 여기는 어떻게 돼요? my2를 가져간 네임스페이스를 써라. 이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얘가 없이 그냥 쓰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거인지 모르잖아. 여기에 속해 있는 건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모르죠. 그럼 여기다가 using name space my1 이렇게 쓰면 이후로 쓰는 것들은 어떻게 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다. 원래는 여기서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100개, 1000개 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형태로 써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면 앞으로 요 함수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쭉 진행해서 using namespace my2 다음에 cout serve 2,3 해주면 이건 뭐야? 얘를 출력하는 거란 말이야. 이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어디에? my2에 해당되는 namespace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야.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씩밖에 없지만 100개, 200개씩 존재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면 내가 앞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이쪽 영역이다. 그걸 지정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굳이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법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응용하거나 할 수는 있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using namespace std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라는 의미로서 이 아이온 스테어림에 그런 해양 내용이 쭉 존재하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기 뭐 Cout 여러 가지 형태 꼭 앞에 붙여야 돼. STD 이렇게 써야 된다고 원래는 다. 근데 이런 거 다 생략하겠고 앞으로 사용하는 이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 기본 입출력 함수의 메소드들은 스탠다드를 다 빼고 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 내용은 이제 이거죠. 자, 클래스 스튜던트를 줬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인수가 없는 거, 하나는 인수가 있는 거. 오버로딩 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는 스튜던트는 제로를 호출했어요. 얘를 부르면 제로를 호출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생성을 할 때, 이 메소드인 생성자를 생성을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거나 0을 줬거나. 아이디에 언더바 아이디에다가 아이디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죠. 여기 콜론의 언더바 아이디라는 것은 이 안에 속해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해석을 해보죠. 프로그램에서 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인수가 없다는 얘기야. 인수가 없이 호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만약에 K다 그러면 인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스튜던트 이건 뭐야? 인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호출한 거는 바로 모르는 거야. 얘를 호출한 거야. 아시겠죠? 얘를 호출한 건 어떤 거야? 요쪽을 호출한 거라고. 구분할 수 있죠? 다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객체에서는 속성과 그 다음에 이게 속성이죠. 여기 있는 것이 메소드죠. 여기를 다 뭘로 가려버렸고 프라이빗으로 가려버렸고 여기는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오픈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다 접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호출하는 건 뭐야? 얘를 부르는 거야. 이런 형태로 호출하는 건 얘를 부르는 거야. 두 번째 요거. 그런데 얘는 옵션이 하나 더 있죠. 얘를 볼 때는 스튜던트 0을 호출한 것 같아. 응? 얘를 한 번 더 호출한 것 같다. 0을 집어넣는 것 같다. 이 모습을 하나 호출하는. 인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호출한 것은 0 있는 원수를 하나 부른 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죠. 일단은. 두 번째 요거는 뭐예요? C, 언더바 C 아웃 요거죠. 전역 변수인 클래스 변수로 선언된 C, 언더바 C, NT의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뭐야?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뭐야? 언더바 CNT에 있는 값을 출력하세요. 화면에다 출력하세요. 여기 무슨 함수? 프린트 함수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게 프린트 함수입니다. 그 다음 요 프린트 D 함수는 뭐냐? 출력할 때 언더바 id라는 값이 있다면 여기가 만약에 3이 들어가 있다면 플러스 하나 증가해서 찍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프린트 D 함수예요. 그렇죠? 플러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출력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언더바 id 이거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 값을 찍고 나중에 증가지. 근데 여기는 먼저 증가되고 있어요. 이 언더바하고 빼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건 하나의 변수명이야, 변수명. 언더바는. 자, 이런 형태의 함수 두 개를 일단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int, I 언더바 int,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는 전역 변수로 언더바 cnt를 선언했습니다. 자, 대략은 일단 어떤 형태인지 프로그램 클래스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int 스튜던트에 있는 언더바 cnt의 0을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0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자, 스튜던트 A2를 불렀어요. 자, 앞에 있는 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인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여기를 수행하게 되죠. 여기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객체를 상성해서 아이디를 넘겨줬다고. 그죠? 요 아이디는 뭐야? 얘야, 얘. 요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고, 요거 언더바 아이디는 뭐가 돼? 얘지.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클래스에 존재하는 그러한 멤버 변수 속성이고, 얘는 임시 변수야. 그러니까 임시 변수 2 여기다가 집어넣고 받은 거죠, 얘가. 여기까지 얘가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디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라, 이러니. 이게 지금. 그리고 아이디가 만약에 0보다 크면 하나를 증가시키지만 0보다 크지 않다면 어떻게 해주라고?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보세요. 언더바 아이디를 뭐라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집어넣었죠. 그죠? 전달시켰습니다. 아이디가 인수로 받은 아이디가 0보다 크면 0이나 0보다 작으면 안 돼. 0보다 클 경우, 1 이상일 경우에만 cnt를 증가시켜라. 지금 얼마? 2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이거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됐죠? 자, 대부분 요 두 번째 이제 b를 불렀어요. b를 인수가 있어 없어? 인수가 없어요. 인수가 없으니까 일로 오겠지? 그런데 스트린트 0을 집어넣으래. 0 갔더니 어떻게 돼? 0을 집어넣죠? 그렇죠. 0을 집어넣었잖아. 근데 0이 돼, 안 돼? 0은 의미가 없잖아. 0을 집어넣는데 이 B는 A 객체와 달라요. 같은 객체가 아닙니다. 앞에서 성언한 건 A야. A라는 객체는 뭘 해준 거야? 이 짓을 한 거야, 지금. 근데 B라는 객체를 잡았어요. B는 아무것도 안 해. 아이디어에다 뭘 옮겨놓긴 했어요? 0을 옮겨놓긴 했다고.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0보다 크면 0보다 클 때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해. cnt 증가 안 해. 통과. 자, C라는 객체가 다시 생성이 됐습니다. C에도 언더바 아이디가 존재하죠. 4를 넘겨받았어요. 4를 받았어요. 어때? 4는 0보다 크니까 전체에 가리키는 이 변수를 하나 증가시켜라 그랬습니다. 증가됐죠. 스튜던트 D 다시 또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여기다는 뭘 토스시켰어? 마이너스 5. 언더바 아이디에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갔어. 어떻게 돼? 0보다 커? 안 커.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 통과. 그 다음에 스튜던트 다시 2. 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받지만 이걸로 수행하니까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지? 통과. 자, 그 다음에 비로소 뭐를 찍어냅니까? 네, 뭐를 찍어내요? 스튜던트에 있는 프린트를 찍어라 그랬어요. 프린트. 그러니까 우리는 클래스명으로 써서
프린트를 직접 지정을 했어요. 그 프린트 전체 얘를 출력하니까 2가 일단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D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2에 해당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었잖아. 여기에 들어간 값이 얼마였어요? 여기는 0이 들어갔잖아. 자, 2를 호출할 때 뭐였어요? 2죠, 2. 2의 프린트, 2가 생성이 됐죠. 다시 보세요. 2. 아무것도 없잖아. 얘 호출한 거 아니야. 2 아무것도 없잖아. 얘를 호출한 거 맞죠? 0을 집어넣었죠. 어디에다가? 아이디에다 0을 집어넣었잖아. 자, 여기 보세요. 2. 아무것도 안 하잖아. 1로 온 거야. 0을 집어넣은 거. 어디에다가? 아이디에다 0을 집어넣은 거죠. 0보다 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CNT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여기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명을 직접 지정해서 프린트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2를 출력한 거 맞고, 그 다음 2를 지정했어. 2의 프린트. D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얘죠. 여기는 뭐가 있어? 0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근데 얘를 하나 증가시켜서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프린트는 2를 출력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넘겨받았을 때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면서 인수가 없는 거,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없을 때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뭐야? 아이디 값은 바뀌죠. 없을 때는 아이디가 0이 되는 거지. 응? 있을 때는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받을 때는 뭐야? 2나 4나 0보다 클 때만 CNT가 증가되지. 음수거나 안 받을 때는 절대 CNT가 증가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CNT가 2로 증가된 값을 찍은 거고, 맨 마지막에 2라는 객체를 가지고 찍을 건데 2에 해당되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0값이었다고. 0값을 찍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전이 풀풀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증가시켜서 바로 1이 찍힌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